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PCM 홈 오피스에 방문해서 이상한 워라밸을 하고 있는 세 분을 찾아뵀는데요. 먼저 우리 대표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미 멘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아이스강 PCM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미모의 여성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하영 작가고요. PCM에서 PD님들 관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지훈 PD고요. 지금 PCM에서 유튜브 담당이랑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 너무 반갑고요. 지금 제가 이제 세 분을 찾아뵙게 된 동기가 홈 오피스에서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살고 싶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워라밸이에요. 일과 삶의 정확한 경계가 있는 삶의 대부분을 원하는데 정반대의 워라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심지어 세 분이 같이 일을 하시는 사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함께 살고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아요. 특히 우리 이지훈 PD님 같은 경우는 20대시잖아요. 그죠. 근데 20대 보통 이제 분들은 직장 상사랑 퇴근하고 밥 먹는 것도 보통 완전 싫어하죠. 근데 지금 한 집에 살면서 주말에 같이 이렇게 주말에 인터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특별한 삶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아이스강 대표님부터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함께하는 교회 저희 최한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미션홈이라고 하는 그 2016년부터 제가 그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성도들하고 같이 홈 오피스 아니죠. 거기는 이제 같이 이제 종교 활동도 하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이런 어떤 그런 미션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본받아가지고 저도 세종에 있을 때부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세종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안산에 있을 때부터 항상 제가 키우려고 하고 제가 이제 투자하고 제가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아예 좀 극단적으로 좀 계속 그랬던 경험 기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익숙한 패턴인데 아무래도 제 와이프가 또 우리가 이제 또 신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제안도 사실 저보다도 저희 와이프가 오히려 제안해서,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는 있지만 또 저희 와이프의 어떤 생각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오히려 먼저 제안해둔 케이스예요, 이번 케이스는. 그럼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 종교 집단에서 이제 근데 거기서랑 사실 이 PCM이라는 여기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트업인데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디어는 어떤 그 함께하는 교회에서 도입을 한 거고, 그럼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결정이 있기까지 우리 주하영 작가님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청 크죠. 그렇죠. 어떻게 신혼에 그런 제안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작가님. 일단 제가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하는 순간 제 삶에 평범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되게 혁신적이고 적응할 만하면 또 변화하고 적응할 만하면 변화하고, 근데 저는 완전 반대 성향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라이프를 즐기는 되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그런 월천 수입을 버는 이제 그런 여자였는데, 아이스강이라는 분이 저의 이제 삶에 들어오면서 저의 관점과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는 누리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살고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행복의 지수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저도 밑바닥에서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면, 그렇다면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거의 예스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예스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주은 PD님을 영입해 오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생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교육생이고, 이제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영입하게 된 계기도 되게 이따가 지은 PD님 말씀하시겠지만 되게 특별해요. 물론 이 친구의 능력이 탐났던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영입을 해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천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그 백석대라는 대학 근처에 살아서 원룸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룸에 지내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도 되는데, 제가 저희 집이 되게 넓거든요. 그때 거의 40평대이기 때문에 그냥 방이 남으니까, 그냥 방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들어와 살아도
뭐 나쁘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이 있는데 왜 방값을 내지? 이 방에 살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방이 있으니까 그냥 오시라 그랬는데 바로 실천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던 거랑 정반대의 지금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으신데, 근데 어쨌건 그 결정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또 극단적으로 근처에 살 수도 있는데 또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지은 PD님은 처음에 그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사실 이런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는 되게 뭔가 내가 꿈꿔왔던 거는 맞았어요. 어쨌든 대표님이라는 사람 옆에서 그래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제안이 이제 들어왔을 때 사실 대표님이 저희가 수강생일 때도 한번 이런 제안을 조금 비슷한 제안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잡지 못했어요. 제가 워낙 자존감도 그때 많이 떨어져 있었고 뭔가 내가 여기서 제대로 진짜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불신, 항상 말하는 그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쨌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대표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들로 성과를 내다 보면서 뭔가 직장에서는 내 생각을 제대로 펼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거기서 아무리 성과를 내더라도 남을 속여가면서 돈을 버는 그 행위들 자체가 돈을 버는데 되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성과를 내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안이 왔을 때 그냥 여기 가가지고 지금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그냥 뭔가 좀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당장에 그냥 대표님이 전화 왔을 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거의 1분 만에 바로 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제가 들으면서 흥미로운 게, 내가 첫 번째 제안 주셨을 때 자존감이 바닥이라서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조금 나아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누군가 이제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분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시점엔 선택하지 않고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게다가 또 굉장히 좋은 제안도 받고 있으셨고. 맞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하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좋은 제안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속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남을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번다고 내가 나중에 행복할까? 그리고 이렇게 돈을 안 벌더라도 분명히 남을 속여가면서 돈 버는 일 너무 많은데 굳이 여기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나는 남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영업이라는 걸 좀 선택하고 그런 걸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내가 관리를 할 때 고객들의 어쨌든 성적을 내줘야 되고 실적을 내줘야 되고 고객을 내가 데리고 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는 그 시스템에서 나는 이거를 우선 믿음을 먼저 줘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 영입하라?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감이 없고 하면 할수록 일에 대한 스트레스만 들어오지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막 기쁨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선택들을 좀 이렇게 넘어왔던 거죠. 그냥 단순히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돈만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이 다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돈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돈만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신규만 영업하고 그 돈만 받고 그냥 끝나면은 나는 나가가지고 그냥 술 사먹고 뭐 명품 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명품에 대해서 막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는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재밌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재밌는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도 뭔가를 같이 이렇게 팀워크로 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고 남한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걸 좀 좋아하고 그 성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말씀 듣고 보니까 알스강 대표님하고 우리 조하영 작가님께서 정말 선택을 보는 눈이 있으셨구나.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